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일자리 실험에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여당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열흘 넘게 파행하던 광주시의회가 국민의당의 이은방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온 세방산업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세방과 환경단체 입장이 달라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풍력발전소 설립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몇몇 사업은 유해성 논란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갈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실험이 시작된 건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해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함께 광주시가 주력하는 분야입니다. 지역의 미래에 뭐 먹고 살고 우리 아이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뭐 어디서 만들 것이냐. 이거 하나가 모든 것으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모델을 만드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노사의 양보와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 사업의 성패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대표, 학계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에서 민간 부분의 공동위원장도 한국노총 본부장이 떠밀리듯 맞는 모양새를 보여 향후 행보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이 협조는 합니다. 협조는 하는데 지금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같이 이끌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적정 임금과 고용 안정의 빅딜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고용 절벽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광주발 일자리 실험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수돗물은 화순 동복호와 순천 주암호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 중에 동복호에서 물을 길어오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낙차만을 이용해서 단숨에 정수장까지 가져오는 방식이라는데 어떤 방식인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3분의 2가량을 대고 있는 동복호 수원지입니다. 1971년부터 써오고 있는데 수원지 물을 땅속에 묻은 관을 통해 끌어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펌프를 돌려야 했습니다. 또 관이 파손되거나 누수가 생길 때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수돗물 터널은 오로지 중력과 수압만을 이용해 이곳 동복수원지의 물을 12km 떨어진 용현 정수장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복수원지와 정수장의 고도 차이는 불과 3.5m. 12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미세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터널을 뚫는 공법이 핵심입니다. 6년 10개월 동안의 공사 끝에 새 물길이 완성됐습니다. 레이저로 측량을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 오차는 거의 한 5cm 정도 이내에 들어왔습니다. 12km를 뚫었을 때. 광주시는 해마다 펌프를 돌렸던 예산이 34억 원 정도라며 23년 정도 가동하면 공사비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매설된 관들은 시가지와 도로 아래를 지나는 것들을 위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장마 전선의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남해안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에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강우량은 5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무덥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2.5도로 시작하겠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화순이 31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과 고흥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가 올 들어 급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응급의료기관에 보고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에 비해 2배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환자가 급증한 만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 대량 배출 사태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 마련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 환경단체는 발암물질 저감은 답이 아니라며 사용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방그룹 비상대책위원회는 거듭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에 법적인 기준이 없던 점에만 매몰돼 배출량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주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내놨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TCE의 대체제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까지 지난 2014년 대비 한 해 TCE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1급 발암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발암물질 사용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발암물질이 공존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저감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TF팀을 출범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광주 지역에 있는 산단 안에 비슷한 유해물질 배출 사례는 없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세방그룹이 완성차 업체 납품 차질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부분 가동을 호소하고 있지만 TF팀 논의 전까지는 재가동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속에 합법적으로 배출돼 왔던 1급 발암물질. 뒤늦게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광주시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당론이냐 을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열흘 넘게 파행했던 광주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뽑았습니다. 여러모로 후유증을 예고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두 차례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3차 결선까지 간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이은방 의원 10표, 조호섭 의원 10표, 무효 1표, 기권 1표입니다. 결국은 득표수가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나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연장자이신 이은방 의원께서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수로만 보면 더민주가 13명, 국민의당이 8명이지만 의장 자리는 국민의당이 가져갔습니다. 모두 의장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7대 의회를 순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당 후보를 찍으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더민주는 총선 참패에 이어서 시도의회 의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당에 내주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탈파에 대한 중앙당의 징계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당이나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부의장으로는 더민주의 조세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춘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사전 합의에 따라서 더민주가 4개, 국민의당이 2개를 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의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이 진통 끝에 선출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을 거치면서 광주시의회가 양당 체제로 바뀐 이후에 첫 의장 선거였는데요. 네, 앞으로 두 당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광주시의 현안들은 어떻게 풀어갈지 이은방 신임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 의장이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결선 투표를 3차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예,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먼저 광주 150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날 광주시 의회가 정상적으로 원구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와 시민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의장선거를 마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지방정치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늦게 출범한 만큼 광주시의회가 더 고분분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4.13 총선을 계기로 광주시 의회도 양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의장 선거부터 치열한 경쟁이 됐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 달라진 구도 속에서 의정 활동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희 지방 정치가 경험하지 못한 양당 체제를 겪으면서 7대 의회 후반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과 국민의당 소속의 의원님들, 또 무소속도 한 분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 지방 정치도 합의와 협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고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래는 한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더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회 내에서 그런데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네. 의장께서는 이제 국민의당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장희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가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지방정부에 어찌 보면 야당과 여당이 생긴 셈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7대 의회가 출발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한 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전에 양당 체제로 재편이 됐는데요. 네.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함께 야당이고 함께 여당인 광주 발전을 위해서 광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윤장현 시장께서도 양당 체제에서 지금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희 시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당을 초월해서 광주 시민이 행복한 광주 발전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성유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네네.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광주에 참으로 현안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도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자동차 100만 대 도시 또한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면서 광주시나 또 시교육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고요. 또 광주에는 많은 그 공단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기업 유치라든가 공단 조성에 보다 더 탄력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시아 문화전당이 우리 광주에 개관해서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콘텐츠 부족으로 문화전당이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게 맞느냐, 지방 분권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할 자치, 3할 자치 이렇게 행정이 하고 있고요. 특히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 규제가 너무 강하고 또 규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풀린 규제가 많고 특히 또 정부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을 보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의회를 많이 좀 간섭을 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중앙당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여 간섭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은 지방의회에 주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방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의회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울어진 영광 칠산대교 상판에 대한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찰의 현장 감식이 마무리됨에 따라 붕괴 위험성이 있는 칠산대교 상판을 사고조사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전부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옮겨 폐기하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일주일쯤 뒤 시작되며 상판 해체에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익산청과 시공사,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시공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해체 작업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대구 방향 10km 부근에서 고교생 2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인승 버스를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됐고 버스에 탑승해 있던 경북 구미의 모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 20여 명은 전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 1,800여 세대가 냉방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40분가량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혀 관리사무소 직원과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계폐기 고장으로 전력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6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가을 야구를 향한 후반기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이 치열한 중위권 경쟁 속에 하위권의 추격도 뿌리쳐야 하는데요. 관건은 불펜진의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연승과 연패 반복.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복이 심했습니다. 전반기 성적은 38승 1무 44패로 6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력이 크게 나아졌지만 4호 선발의 공백과 불펜진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 선수만 이범호를 비롯해서 나지왕과 필, 김주찬과 서동욱 등 5명. 김호령과 이용구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지난 시즌 시작된 리빌딩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현종과 헥터 지크로 이어지는 선발진도 강해서 한 번 몰아치면 무섭게 기세를 이어갔지만 불펜진의 부진과 결정적인 순간 잦은 수비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블론 세이브로 다 잡은 경기를 날린 경기가 14번, 10개 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허술한 뒷문 탓에 역전패 역시 26경기로 가장 많았고 연장 승부는 7번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반기 막판 임창용이 돌아왔지만 아직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리빌딩의 완성과 가을 야구, 무너진 선발 안축과 헐거워진 불펜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아의 후반기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은행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남자 스포츠 실업팀 창단하기로 하고 시체육회 등과 구체적인 협의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종목은 남자 배드민턴과 체조, 양궁 등이며 감독과 선수단 구성이 끝나는 대로 창단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23년의 역사의 역도 실업팀을 해체한 이후 체육계 안팎에서 실업팀 창단을 권유받아왔습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요즘, 구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요양복지 관련 분야인데요. 광주의 한 취업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요양병원의 구인 건수는 월 평균 1,800여 건으로 작년보다 11%나 늘었습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4배 넘게나 이렇게 는 겁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요양복지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광주에는 요양병원은 52곳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첫 시행된 지난 2008년에 비해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한방병원도 같은 기간 8배로 늘었는데요. 이렇게 요양시설이 늘다 보니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든든한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여수 지역에도 풍력발전소 설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음 피해 등 위해성 논란 속에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금호산 일대 100m가 넘는 높이에 한 개 날개 길이만 50m에 이르는 대형 풍력발전기 2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간당 3,000kW에 이르는 전력 생산에 설치비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시험 가동을 거쳐 2달 후에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갑니다. 발전 설비 업체는 단순한 발전 설비에서 벗어나 인근 향이랑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체적인 어떤 소득 사업 부분 과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풍력 발전 설비에 업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빠른 풍속으로 돌산 외에 소경도와 백야도, 화정면 지역에 이미 풍력 발전소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 신청을 계획한 업체만 4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경도 풍력 설비가 여수시의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풍력 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와 저주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센 데다 발전기가 해안 미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개발 행위가 지침에 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마 이거는 소음이나 저주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터가민원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정해서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정부 장려 사업의 하나인 풍력 발전 설비. 최근 풍력 시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친환경 발전 시설인지는 앞으로의 시설 가동과 성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은행과 지역사랑봉사단이 광주와 전남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서구가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여름 힐링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중국 온주시 제14 고급 중학교 한중 국제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보성군과 한국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고교생 보성 100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화순군 협의회가 군민 법질서 확립운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학교 폭력 피해가 중고교는 줄어든 반면에 초등학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14만 8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75명으로 전체 0.8%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자는 1.8%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고교는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860여 건으로 33.5%를 차지했고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 급식 지원 대상은 긴급 복지 지원 대상과 한부모 가정 아동 등 저소득층 학생 17,500여 명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지원됩니다. 급식 단가는 지난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700여 곳을 비롯해 1,000여 곳에서 급식을 지원받게 됩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모레 21일부터 나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30개국 62개 도시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노인 학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노인 보호 전문기관 2곳에 접수된 노인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280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인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딸 등 66.5%가 가족이었습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방임,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